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미국 대선 뉴스 특보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개표 나흘째 대통령 당선을 위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연설을 통해 승리를 선언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을 추구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될 것이며 미국이 다시 존경받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최종 승리 확정은 각 주별 확인 절차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재검표와 법적 소송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선거일 이후 계속된 최대 경합주 펜실베니아와 네바다주 개표에서 승리하면서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넘어 279명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 절차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7일 오전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펜실베니아주에서 동부시간 오후 4시 현재 98% 개표 상황에서 49.6%를 득표해 49.1%의 트럼프 대통령을 0.5%포인트 차로 누르고 펜실베니아주에 걸려있던 선거인단 20명을 추가했습니다. 또 같은 시간 개표 94%가 이뤄진 네바다에서는 49.9%의 득표율로 47.9%의 트럼프 대통령에 2%포인트 차로 앞질렀습니다. 현재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진행 중인 또 다른 경합주 애리조나와 조지아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승리를 확인한 뒤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우리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아 영광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일은 힘들겠지만 자신에게 투표를 했든 그렇지 않았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I sought this office to restore the soul of America, to rebuild the backbone of this nation, the middle class, and to make America respected around the world again.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보도가 나온 직후 성명을 발표하고 굴복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왜 바이든이 성급하게 승자로 거짓 행동을 취하는지, 왜 그의 언론 동맹들이 그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있다면서 이는 그들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한 사실은 이번 선거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면서 재검표가 의무화된 주와 자신의 선거본부 측이 법적 문제를 제기한 주 등 바이든 후보가 어떤 주에서도 승자로 인증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월요일인 9일부터 선거본부가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 전 장기화를 예고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해진 조 바이든 후보는 변호사 출신으로 최연소인 30세 상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던 정통 정치인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대부분에 각을 세우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 회복과 포용적 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로비네트 바이든은 1942년 11월 20일 펜실베니아주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이든은 델라웨어 대학교를 거쳐 시라큐스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온 뒤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만 30세 생일을 몇 주 앞두고 델라웨어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되면서 미국 역사상 최연소 상원의원 가운데 한 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의원이 된 지 몇 주 만에 성탄절 쇼핑을 하던 그의 아내 닐리아와 1살 된 딸 나오미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남은 두 아들의 양육을 위해 상원의원직 포기도 생각했던 그는 이후 의회가 있는 워싱턴에서 델라웨어주 자택까지 90분 이상 기차로 출퇴근하며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30여 년 의정 기간, 그는 법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계의 거물급 인사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1987년과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두 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후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했고 두 사람은 그해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두 사람은 재선에 도전해 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부통령 재임 시절 그는 오바마 대통령을 이을 가장 강력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바로 대선 한 해 전인 2015년 장남인 보 바이든 당시 델라웨어주 법무부 장관이 뇌종양으로 사망하자 그해 10월 가족을 돌보는 것이 먼저라며 대통령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 미국의 모든 것이 위험해졌다며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I promise you, we're going to win this race. We're going to beat Donald Trump, and I promise you, we're going to change America, all of America, for the better. 조 바이든의 정책은 외교, 안보, 경제, 이민 등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을 약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후퇴시켰다며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 더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는 것을 대외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세계보건기구,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중산층 회복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부자와 대기업 중심의 트럼프 행정부 정책 때문에 미국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위축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과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해 포용적인 그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 수혜자들에 대한 시민권 취득 허용과 난민 수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계승해 더 확대할 것을 공약했습니다. 10 million people have lost their private insurance. And he wants to take away 22 million more people who have it under Obamacare and over 110 million people with pre-existing conditions. What I'm going to do is pass Obamacare with a public option. It'll become Biden-care.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대립을 봉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동안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현저히 다른 외교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온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김 위원장을 독재자, 폭력배 등으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분명히 다루겠다는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명하게 차이나는 두 부분은 비핵화 방법론과 북한 정권의 지도자에 대한 언급입니다. 비핵화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정상 외교 톱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진 중심의 외교적 절차를 강조해왔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친분의 대상이 아니라 규탄해야 할 폭력배로 규정해왔습니다. 2차 대선 TV 토론 당시에도 이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홍보 영상을 통해 김 위원장을 독재자, 폭군으로 불러왔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미국 내 기류지만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동의한다면 그런 전제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북한 문제에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관여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런 만큼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Because I'd make it clear, which we were making clear to China, they had to be part of the deal. Because here's the 바이든 전 부통령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분명합니다. 15년 전 북한 인권법 통과를 돕기 위해 노력했고 평양의 잔혹한 정권에 미국의 가치를 명백히 보여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를 위해 변명하고 북한 인권 특사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I'll always stand for our values of human rights and dignity. I'll work in common purpose for a more secure, peaceful and prosperous world.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을 통해 북한 주민을 잊지 않을 것이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got to wake up. This is a president who embraces thugs like Kim Jong-un, who had his brother killed at an airport and his uncle's brains blown out sitting across the table. 북한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물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왔던 바이든 전 부통령이 최종 당선될 경우 그의 행정부가 펼칠 대북 정책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이상으로 VOA 미국 대선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